다른 데서는 공개 안 한 저희만의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본인이 서울시장 하시면 이거보다 잘하실 수 있습니까? 뭐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젠프의 대박 극찬입니다.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호 구청장으로 가야 합니까? 뒤에서는 젠프의 빅피처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내용 보고드리며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젠프는 X의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긍정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재하며 정원호 구청장이 이를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젠프께서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성남시장 시절 엄청난 시정 만족도로 인지도를 쌓아올린 것이 큰 기반이 되었는데 마치 자신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신 거죠. 사실 젠프의 이런 정원호 구청장 극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마 젠프께서 정원호 구청장의 오늘 인터뷰를 보시고 이걸 올리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 전체한테 공유해야 될 훌륭한 인터뷰 끝까지 봐주시고 왜 젠프가 정치 천재인지 보고드립니다. 다른 데서는 공개 안 한 저희만의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노하우 좀 공개해 주세요. 사전에 이제 눈 내리기 전에 네. 염화칼슘을 보통 뿌리는데 네. 이 양을 어떻게 뿌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다가 눈이 적게 와서 양을 엄청 뿌려놨는데 적게 오면 그렇지. 이제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예, 불편하고 낭비다 이러고 또 환경 오염에 그렇죠. 영향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어. 적게 뿌렸다가 눈이 많이 와버리면 그렇지. 또 문제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몇 년 하다가 방법을 찾아낸 게 눈이 많이 올 것 같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뿌리는 거다. 한두 시간 전에 그 많이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올지 안 올지 몇 시부터 올지 네. 예보 갖고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봐서 노하우를 찾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 영종도 그리고 강화도 네. 이쪽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네. 보통 그 양이 보이고 그리고 이게 1시간 반 후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기상청에서 해야 될 연구인데 그런데 이제 성동구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이번도 네. 그 이번에는 이제 강화도 쪽에서 먼저 왔거든요. 네. 영종도 쪽이 아니고 강화도 쪽에서 내리고 1시간 반 후에 이제 서울에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2시에 1차로 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눈이 오는 거 보고 2차로 이제 대대적으로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상청 앱으로 본 게 아니라 그동안 겨울마다 데이터를 추적했더니 그런 패턴이 보이길래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자체 기상청을 운영하고 계시네 미리. 그래서 이게 영종도하고 강화도에 눈이 안 내리거나 적게 내리면 추가 살포가 필요 없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해와서 저희가 이 방식으로 그동안 해와서 거의 다 이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국민 만족도 제일 높은 사업 중에 하나가 제설 작업. 맞아요. 겨울에 눈이 반갑고 즐거운 10대 혹은 연인들도 있겠으나 출퇴근 때 특히 퇴근도 그렇지만 출근하려고 하는데 밤새 쌓였어. 출근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그런 노하우를 그동안 해왔는데 아마 이제 이거 오늘 들으신 분들은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근데 성동구는 영종도인데 강화 아니면은 다른 구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들만의 패턴을 찾아야 되겠네. 네, 그런데 거의 서울은 비슷한 시간에 오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요. 부총장님, 제가 모신 이유는 이제 눈은 올해 이 겨울 막 시작됐으니까 내년 적어도 한 2, 3월까지는 계속 한 달에 몇 번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성동구는 항상 이 제설 대책에서 칭찬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 걸린 사람도 꽤 많다고 하던데. 그래 이제 그 차이가 뭘 실패한 겁니까, 서울시가? 그 차이가 이제 1차 제설 작업 그 염화칼슘 도포 작업과 2차 도포 작업이 필요했는데 2차 도포 작업을 저희는 이제 1시간 반 전부터 2차 도포 작업을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 강화도 보고 딱 보고 온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작업 때 조금 이제 하는데 차가 막혀서 도포 작업을 추가로 못한 것 같아요. 아마 했어도 이제 전체적으로 고루 못했거나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성동구는 했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뭐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도 일정 부분 그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이 눈이 내리고 나서 잠깐만 이게 성동구의 주요 도로 사정을 다 띄운 거죠, 그죠? 제가 그 8시 쯤에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일반적이지 않아서 바로
복귀해가지고 상황실에서 저걸 띄워놓고 막히고 있는 데과 안 막히는 곳 쌓여 있는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설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 그 모니터입니다. 예. 아니 서울시도 저거 다 있을 거 아니야. 다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왜 못했지? 서울시는 저렇게 안 했나 봐요. 안 했으니까 안 됐지. 본인이 서울시장 하시면 이거보다 잘하실 수 있습니까? 뭐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공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선거공학적으로 가겠습니다. 선거라는 게 바둑이랑 비슷합니다. 내가 어디에 돌을 놓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둘 수 있는 수가 결정되거든요.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다음 서울시장 선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오세훈 시장 4선이나 했고 인지도도 높은데 과연 이길 수 있나?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블루스팟에 돌을 제대로 놓는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오세훈 시장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분 행정가입니까? 이분 행정가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철저한 정치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노련한 이미지 정치인이죠. 이분은 행정의 영역을 자꾸 정치의 영역, 이념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 싸움을 붙이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민주당이 똑같은 정치인 유형의 후보를 낸다. 소위 말하는 거물급 정치인, 이름값 있는 투사를 내보낸다. 그건 오세훈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꼴입니다. 왜냐? 구도가 민주당 대 국민의힘, 진보 대 보수의 진영 싸움으로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의 무능은 가려집니다. 대신 보수여 결집하라. 민주당이 서울을 뺏으려 한다. 이런 정치 구호만 남게 되죠. 이러면 민주당이 고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민심이나 보수세가 결집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치인 오세훈 옆에 진짜 일 잘하는 행정가를 딱 세워두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대비 효과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은 화려한 언변으로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민주당 후보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 교통, 쓰레기, 주거 문제를 기가 막히게 뚫어주는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제서야 시민들은 깨닫는 겁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한 게 없구나. 말만 번지르르 했지 내 삶을 바꾼 건 없구나. 상대방의 무능을 폭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유능함이라는 거울을 들이대는 겁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도 똑같습니다. 지겨운 여의도 정치 싸움 말고 내 출근길, 지옥철 해결해줄 사람, 내 집 앞 골목길 깨끗하게 해줄 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세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고 민주당이 서울을 탈환하는 유일한 필승 카드입니다. 저는 젠프께서 이 지점을 보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